우리 이번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 세미나 첫 번째 우리 특강 강사님이세요. 이분을 보면 그 유인물을 보시면 생명이 상당히 좀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 제가 책을 한번 보다가 상당히 좀 공감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좀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 대표님이 우리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박 대표님 그 지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 다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저 용인시 의회에 박재신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고 끝까지 좀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 서비스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인데, 약간 우리 이 제목과 상관없이 박 대표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김춘곤 교수님께서 한 3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주셨을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책을 보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세 번째 책은 작년 12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사실은 제가 출판하고 제가 한 번도 안 읽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출판에 대해서 제가 쫓기면서 사실 이렇게 썼던 책이 되니까 원래 이 리포터 매너는 안 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이 뭐 읽어보시고 내용이 좋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한번 읽어보니까 제 책이지만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필 받아가 이렇게 몰입해가 썼을 때는 자료 조사도 엄청 했었어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제거화시키는 과정에서 한 몇 달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책을 딱 출판하고 나서 저도 이제 좀 지쳐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요번에 다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 책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술 경영 전문가로 이렇게 브랜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 배경을 보시면 그 기계공학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석사까지 기계공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로봇 회사에 대우전자하고, 그 다음에 로봇앤 디자인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제가 창업한 지 3년 됐는데요. 약 한 15년 이상을 이 제품 설계, 디자인, 그리고 제품 개발, 뭐 이런 로봇 관련해가지고 설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그때부터 창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경영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지만 결국은 비즈니스 안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딱 했는데 제가 이제 MBA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그런데 창업을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이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셀프 MBA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업 스쿨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SBA에서 하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하이서울 창업 스쿨. 하이서울 창업 스쿨이 괜찮습니다. 거기 한 80시간짜리를 3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그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고 동수원 IC에 있습니다. 거기에 G창업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80시간 되는 거를 제가 2번을 줬고요. 80시간을. 그 다음에 한 계산해보세요. 제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G창업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공동창업교육센터에 제가 또 들어가가 6개월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외국어대에 한국예대 기술창업학교 거기에 또 80시간, 그리고 카이스터 기술창업학교 거기 대전까지 내려가가지고 한 80시간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 스쿨만 해도 한 80시간짜리를 한 종류로만은 한 8개
못했던 거는 한 두세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80시간씩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느 교수님이 잘한다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창업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0년 2월달부터 12월까지 제가 6개월 동안에 그냥 공부만 했어요. 창업한다고 나왔지만은 이렇게 창업 스쿨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경영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알아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2011년도 1년을 이제 창업대학원이라는 포스트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이라고 국책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편입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박사과정을 해가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박사 3기로 해가 벤처 전문대학원에 벤처 정보 경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2년 반을 창업한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도 하지만 공부에 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씩 돈이 보입니다. 그때는 그냥 뭘 그냥 세상을 차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아이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의를 제가 받을 생각을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때 로봇 회사, 아톰 로봇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 강의라는 건 2년 반 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 겸임 교수로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후에 지금을 보니까 제가 어느덧 강의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로봇 회사도 취미삼아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한 6개월 전에 제가 정립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2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뭘 할까를 계속 이렇게 고민하던 뭔가가 1%가 좀 부족했는데 그거를 6개월 전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정립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컨텐츠도 좀 더 예전 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이제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기술에서 경영까지 그 기술과 그 경영 사이의 모든 것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 달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주 전에 그 인도대학교에 외부 강사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마침 그때 거기 한 분이 경임 교수를 안 하시기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데 서류를 좀 더 갖다 내라. 그래서 서류를 좀 더 갖다 냈는데 원본이 필요하다. 새벽까지 좀 갖다 줄 수 있냐. 그 출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경임 교수 됐으니까 통장을 또 가져와라. 이래가 통장 갖다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교수님이 이렇게도 쉽게 되나?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홈페이지는 제가 business.or.kr로 되어 있는데 블로그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가 일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블로그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걸 홈페이지화 시켜가지고 좀 인터넷 네이버에 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 N9탑 있는데 친구 맺기를 제가 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마케팅을 또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같아요. 페이스북이 세그멘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마음이 이제 서로가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마음을 알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페이스북에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냥 좋은 친구들끼리는 또 페이스북 내줄 수도 있지만 카톡을 해가지고 그냥 해요. 그런데 외부에 정말로 이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이 페이스북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기자분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친구를 맺어놓으면 내가 특별히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해도 내 글이 그분들한테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꼭 하실 것을 제가 권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협업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하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저는 이제 저한테 메일을 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뭐 지킵니까? 그리고 성함하고 본인의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주시면 제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하나의 인프라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뭘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오신 분들도 결국은 그런 저하고 관계고요. 저는 비전을 행복 창업자 100명을 만드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냥 창업은 창업인데 창업의 질을 좀 생각하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저는 미션은 행복한 인생 창업을 돕는다. 그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받아듣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다 주시면 메일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정강경 부담 안 가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분은 강의 지원 전문가신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이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다가 제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디파인을 하고 지금은 에듀큐레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가 있으면 이제 이 날만큼은 저한테 강의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이렇게 채집을 하시고 동영상도 찍고 있으시니까 저희 이제 나중에 블로그에 오시면 제 강의를 다시 리피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들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미션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슈드라고 하고요. 머스트라고 하고 해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분이라고 동양에서 말하죠. 그래서 남한테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명분입니다. 그 정치에서도 명분 싸움이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 걸로 난 뜻해.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게 미션이고요. 미션은 미트에서 어원이 되죠. 미트가 하다 이런 뜻인데 비전은 뭐냐면 비스타에서 왔습니다. 보다. 내가 뭘 보는 거는 꿈이에요. 그죠? 꿈은 뭐냐면 원트거든요. 원할 수 하는 거. wish, dream.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행복창업자 대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냐?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하부 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를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밸류를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행복창업 전문가 100명을 제 주변에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으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전부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행복한 창업자를 100명을 제가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실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전문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코업하고 이런 분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전략은 뭔가 하면 전략은 뭘까요? 전략. 오늘 이제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공을 위해서 전략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상위에 1, 2, 3번은 내가 선택을 하지만 나머지 4, 5, 6번은 포기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체력이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1, 2, 3번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전략이라는데 그 전략의 기준이 뭐냐? 1, 2, 3번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우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레퍼런스 오브 띵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석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결국은 생각의 중고의 틀을
레퍼런스 오브 싱킹을 정립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시면 하나의 이유가 되시는데,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이제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그 상위 목표가 실무와 이론의 병행. 이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그 상위의 순서죠. 두 번째는 협업을 통한 전문가 양성. 세 번째는 분야 전문가와 친구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실무와 이론의 병행이 결국은 기술의 변경,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션이 될 수 있고, 협업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비전이고, 분야 전문가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치관이죠. 좀 비슷한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우전자에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팍스 운동 테라피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뭐 마사지샵 정도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을 전공 좀 했어가지고 별명이 신의 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만 갖다 대면 다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앤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한 좀 근무를 했습니다.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박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통한 제가 전문가 양성, 이거는 이제 제가 주관하는 행복창업 독서 모임이라고 페이스북에 치시면, 해피세어링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행복창업가를 양성하는 그런 걸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페북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공 전략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일반 창업이든 저는 이제 구분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걸 알고 있으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이라는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고요. 사업은 또 이런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런 관점에서 이걸 포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 하나의 중거의 틀이죠.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 계획서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술이거든요. 수단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가는 이 시장이 있는가, 이런 마케팅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업하고 마케팅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영업하고 마케팅. 제가 오늘 선물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는데 선물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영업은 찾아가는 게 영업이면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고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은 영업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영업보다는 마케팅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아까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하에서 어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전략인데, 이 마케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마케팅하면 굉장히 기획이 접목된 좋은 의미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제가 이제 한번 권하는 건 스왑 이 분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스왑 분석을 제대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와닿으실 겁니다. 이 스왑 분석은 결국은 왼쪽에 opportunity하고 슬래터, 그리고 한국의 strong하고 weaker, 약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약점이 아니고 약점이지. 그러면 이 스왑이 결국 strong, weaker, opportunity, 슬래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왼쪽에 보면 그 기회라는 게 뭘까요? 기회. 뭔가 기회가 있다. 기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나를 원하는 거라고 좀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대학에 겸임 교수로 가게 됐을 때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어요. 나를 원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러한 장점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기회가 노력과 만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운이라고 하고 대박이라고 하고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외부 환경, 이건 내부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과 배려. 관심은 외부에 대한 관심과 내가 준비하는 배려.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건 외부 환경을 지피, 상대방을 아는 거, 지피, 알지자의 상대방 피,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아는 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그렇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는 어디서 기회를 찾느냐. 여러분들 그 신문 많이 읽으시죠? 그 신문 읽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IT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정치는 정치대로 거기 어떤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외교면 외교적으로 북한이 지금 뭐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거를 뭐 학자들은 아주 그냥 어렵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신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정보라는 게 이게 시간을 중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 3년 후에 내가 이 현상을 보고 나는 이 트렌드가 어디로 갈 거라는 게 전문가라면 예측이 됩니다. 그게 방향성이고요. 그걸 트렌드라고 합니다. 큰 방향성. 그러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어느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산업 구조 환경이라 해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공급자, 물건을 공급해 줄 사람, 그리고 나의 물건을 사줄 사람, 그리고 위로는 나와 다른 아이템, 이종 아이템을 가진 업체들, 아니면 나와 다른 이종 산업체들,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는 걸 마이클 포트라고 지도를 보셨습니다. 네, 5 forces라는데 5개의 그 힘을 가진 사람, 이제 그 무리 집단 간의 그런 분석을 가지고 여기서 산업 구조 분석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성장성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게 예측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회는 뭐고 위협은 뭐고 내가 이 한 2, 3년 후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회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이런 트렌드를 봐서 내가 지금 하는 현 상황에서 기회가 없어지겠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다. 그게 슬래튼입니다. 그리고 내부 영양 분석은 이러한 요 5 forces에서 경쟁자, 산업 내 경쟁자들 간에 ABC 업체가 있으면 그 ABC 업체를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과 나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장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한 게 결국은 스트롱 앤 위크인데 그러면 기회를 나의 장점으로 살리는 게 OS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결국 가장 좋은 전략이 OS 전략입니다. 이 OS 전략을 잘해야지 약점이 커버가 되는 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기회를 살린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혁신 전략입니다. 내가 지금 시장이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없는데 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의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아이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여기에 사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이폰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KT에서 들어오면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 전략이 PS 전략입니다. 슬래턴을 스트롱으로 돌파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약점을 보완해가 위협을 대처한다. 이거는 탈출 전략입니다. 36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OS 전략을
적절하게 제일 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육이 이 약점을 보완해가 기회를 살리는 걸 교육을 이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100점에서 실수 안 하는 거, 한 90점 받아도 뭐 10점 더 받으려고 실수 안 하는 그런 교육이 결국은 이거거든요. 약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리밋에서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살리는 게 120점, 200점, 300점 받는 하나의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전략이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 OS 전략이 이게 마케팅 전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크게 기술, 시장성 분석이 있고요.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까? 기술성 분석은 이겁니다. 즉, 가격 경쟁력 대비 나의 제품의 경쟁력이거든요. 가격 대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비용이라고 보면 성장성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수익성은 그대로 따라 나옵니다. 그걸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창업하신 분, 네, 몇 년 되셨습니까? 17년 됐습니다. 선배님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어떻게든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만들기까지는 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내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저는 이제 브랜드라고 정의를 해보면, 그냥 그 직장을 뭐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가 브랜드지 제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 브랜드거나 그 회사가 브랜드지 저는 브랜드가 절대 아닙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냥 친절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는 정의가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뭔가 수신호가 붙어야만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나를 봤을 때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게 브랜드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브랜드 만들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고등학교 나와 바로 그냥 현장에 일선에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창업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김미경 아트 스피치에 보면 드림워크 해가지고 그 꿈이 본인은 14년 됐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현재를 꿈꾸기 시작한 게 14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계속 발전해 지금 왔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창업도 그런 브랜드가 생긴 그걸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가 한 살입니다. 60세 할아버지가 창업하겠다고, 아니, 할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만, 60대 장년이 창업하겠다고 그때 생각하고 자기 브랜드는 나는 뭐가 되겠어. 뭐 기술 경영 전문가가 되겠어 하면 이 사람도 임자 시작한 0살이고요. 19세, 19세에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게 되겠어 하고 열심히 준비해. 그 친구도 0살에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창업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입니다. 내 브랜드를 가져야지 내 앞에 뭐 부장, 차장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장 누구? 그런데 그걸 브랜드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아까 이제 내가 뭘 그러면 잘하면 좋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슴이 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슴 뛰기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가슴 뜁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재밌게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이게 내가 잘하는 거고요. 이게 나의 꿈입니다. 드림. 그리고 원터고 위시고요. 이게 결국은 나의 그 장점, 스트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이 필요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비전이라면 이게 남이 필요로 하는 게 미션입니다. 이게 니즈고 메소드고 니즈고 슈드고 해부투고 해야만 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이쪽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저는 이 메모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말할 때 보면 한번 인생을 말해보라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그 순간에 말할 때 기뻐해요. 표정이 아주 난 이것만큼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캐치해보면 그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 부분은 그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찝어내줍니다. 당신이 그 정도면 내가 쓰면 돈을 주고 사겠어. 그게 미션이고요. 요 중간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꽂히더라. 그게 가장 행복한 창업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만 돼도 저는 성공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요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남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뭐 요즘 뭐 슈퍼스타 게임 해가지고 요즘 가수 되겠다고 뭐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해요, 이쪽은. 그런데 걔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반에 애들은 경쟁력이 낮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이 분야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찾으라고 하거든요. 내식 경영 아니면 모든 게 다 표현할 때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분야를 찾아내면 이게 결국은 차별화, 디프런트, 퍼스트 전략이고, 그런 걸 찾아냈을 때 이 중간에 이걸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목표고요. 그죠? 비전과 미션과 디프런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았을 때 그게 영상입니다. 브랜드로 보면 영상이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비전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영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부분하고 건강, 여기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영하고 건강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기술이나 건강 이쪽으로 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실버타운 이런 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통섭, 브레콜렌인가 그런 거 있죠. 유영원 교수의 그런 통섭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제 롤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 저는 대우전자 다닐 때 이게 뭐냐면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죠? 종이 수화 같죠? 이게 특허 출원서입니다. 제가 특허 출원서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050점을 제가 특허 출원을 했고요. 하루에 한 건 했습니다. 96년부터 제가 98년까지 해가지고 99년까지인가? 제가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건씩 냈는데, 이렇게 내고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경험을 가지니까, 이제 여기서 인사이트가 뭔가 보죠. 특허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은 책으로 봤다면 저는 오히려 비납적으로 제가 많이 내보니까 결국 니즈 메소드 이펙트라는 그런 관점으로 특허를 내게 돼요. 세상이 원하고 그걸 내가 메소드를 찾아주고, 그럼 이펙트가 가장 큰 거를 메소드화 시키면 그게 특허이고 업권이고, 이게 결국은 사업하고 똑같아요. 니즈가 뭐예요? 아까 미션이죠. 세상에. 메소드가 기술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중간에 매칭을 잘하니까 이펙트가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에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게 특허였거든요. 니즈 메소드 이펙트. 그런데 엔지니어는 메소드 관점에서 항상 접근해요. 뭘 하나 만들어놔. 이렇게. 나의 그 드림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나의 원대에 너무 포커스가 TV를 꽂혀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팔려고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가는요, 니즈를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무슨 기회가 있는가, 그걸 보고 아주 초기 발달해가 딱 하면요, 이분들은 네트워크를 그냥 이용해서 사람을 그냥 꼬셔요. 그죠? 꼬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비전을 딱 제시해요. 네가 이거 하면은 내하고 갈라먹자. 아니면 뭐 이렇게 비전 너가 하면 굉장히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이 친구는 그냥 드림워커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그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남대문 시장에 걸릴 그런 그림이라도 자기가 잘 디스플레이하고 필요한 니즈에다가 그대로 뭐 이렇게 유명한 거기 뭐 명화를 그려놓은 그 그림 그런 데다가 그 그림을 그려놔봐요. 걸어놔 보면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 그 그림이 부르는 게 가치 되는 거죠. 그게 사업가예요. 기술은 뭐 특허는 제가 보니까 뭐 한 1,050건 출원한 것 중에 등록된 게 한 4,500건 됐고요. 450건이나 됐고 그 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저는 그 로봇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큐브 로봇 거기 과제를 제가 2000년부터 하는데 거기 1호 과제 이게 제가 주간 이제 실무 책임으로 제가 이 로봇파를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이건 에버 로봇이라고 생산기술연구원에 그 노래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에버라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세로피 이런 로봇들을 제가 했었고 한 2년 반 동안에 제가 개발했던 로봇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 이제 이게 뭘까요? 물고기인데 그 4대강 로봇 아시죠? 그거 버전이 이제 6까지 나와 있는데 5버전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 하드웨어를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런 뭐 액세서리 이런 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 검사 장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2010년 6월달에 창업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창업 스쿨을 제가 한 8군데를 다녔는데 하는 데마다 전부 뭐 창업 스쿨하고 1등을 받아요. 저는 이제 평생 뭐 표창 이런 걸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 6개월 동안에 그 표창을 5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내가 잘하는 거다 이거. 저는 그냥 재미있어 했는데 남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제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이거는 세상에 없는 어떤 저만의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책을 찾아보시도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데서 이게 다 제 건물이 아니고 여기 작은데 한 무통에 이렇게 제가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ISO 이런 걸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 저는 전부 직접 다 합니다. 직접 다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속도로 닦는다 생각하고 전부 다 이렇게 라이브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제 거화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제 아톰 로봇은 비즈니스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정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제품 개발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면 그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시장성을 보고 그래서 아까 화학화장품 분석을 보면 시장성, 그 다음에 기술성, 수익성인데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제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만 만들겠다.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식 기반 제조 앤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무실도 작고요. 요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고용했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부 인원이 한 6명 정도 되고 그래서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굉장히 올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런 2001년, 2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런 홈페이지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책을 작년에 이제 3권을 썼습니다. 4월달, 8월달, 12월달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성공 프랜차이즈 컨설팅 노트를 보시고 근데 결국 4개월마다 하나씩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마이 큐레이션 데이라고 내가 책이 한 권 나올 겁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큐레이터라는 능력은 결국 4가지 안목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나의 큐레이 4가지 안목으로 해가지고 저는 IQ 100은 돼야 된다 봅니다. BQ 100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경영자는 그런 비즈니스 IQ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없으면은 핸들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나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나 같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가 아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업한지 뭐 창업하자마자 한 번도 실패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매출액을 몇백억 됐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서 수직 낙하하기 딱 좋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적 안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아이템만 좋아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그만큼 데미지도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게 많이 이제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경영적 안목을 충분히 키운 상태에서 뭘 해서 하자. 그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브랜드는 사자가 브랜드입니다. 변호사, 의사, 뭐 그런 분들. 그런데 이건 사회가 만든 브랜드고요. 미래에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해당 분야에 내가 잘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고 남이 안 하는 그 중간에 영역을 내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만이 나의 브랜드가 생기고 그 브랜드라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이런 박람규를 치면은 나오는 게 브랜드가 아닙니다. 기술 경영을 딱 치면은 박람규가 자동적으로 딱 떠야만이 그게 브랜드입니다. 세상에서 그걸 많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인터넷 검색이 되는 거고 더 유명한 사람은 기술만 치면은 그냥 떠야 돼요. 그런데 더 유명한 사람은 기만 치면은 떠야겠죠.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인지도가 있게 여러분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역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경력이 결국은 나의 그 자동차로 말하면 접촉사고를 많이 내면서 운전을 배울 수도 있지만 옆에 그 운전 연수하는 데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역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운전 연수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하시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사업가들 이렇게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몇백억 해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어나서 또 해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그분들 보면 좀 잘못된 어떤 사업가를 좀 심어주지 않는 이런 생각도 사실이에요. 아, 그렇게 업다운을 많이 겪어가지고 하는구나 하시지만,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고 하는 거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몸으로 그냥 가서 일단 운전 열쇠키 그냥 부모님한테 몰래 떼어와가지고 그냥 운전하다가 쳐박았어요. 그런데 그 쳐박은 게 그냥 스텔라 구형 박은 게 아니고 벤저 S500 가지고 가다가 그냥 박은 거예요. 크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대우각성 해가지고 또 하다 또 받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업다운이 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조용하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자동차로 말하면 강운전 10개명하고 같습니다. 강운전 10개명은 제가 경험상은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기 뭡니까 이거 코팅해가 보면서 딱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깜빡이 자체 깜빡이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10개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해도 이게 자기게 된 겁니다. 방운전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 게 놓쳐진다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업가의 능력이거든요. 사업가는 한 100가지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100가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업가고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한 50가지. 네. 운전은 한 10가지. 영어는 그 문법이 한 60개만 알면은 그 토플 웬만한 거 그냥 단어 몰라도 이렇게 찍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60개의 그 프레임을 들이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시제 이런 게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딱 보이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시간도 엄청 많고 그리고 단어 몰라도 그냥 다 써내려요. 거기에 사업까지 나오는 걸 좀 정의하고 싶네요. 작게 필요한 말이 많이 얼마나 오래? 3년. 3년이라는 거는 최소 3년입니다. 이거는 그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독후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돌멩이에서 3년을 버텨라. 하루에 10시간씩.
흔들리는 돌멩이에서 쏘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 죽기 아닌 살기를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죠. 수단께 3년이 풍을 얻는다. 제가 그게 별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별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딱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데 뭔가 조금씩 보여요. 아, 이거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사업의 원리는 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을 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예상 문제 나오면 전부 찢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예상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가 다시 모아가지고 또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게 협업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그걸 올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망하는 게 낫냐 아니면 10명이서 여러분이 10명이서 1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되잖아요. 또 1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10개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는 게 낫느냐? 그죠?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10사람이 하면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마케팅도 되죠. 사람 인력 관리도 되죠. 인력도 되죠. 또 기술도 최고의 기술을 그 10사람의 그 안테나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본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업을 하면 좋은 게 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전재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자기 1000만 원이 전재산이라면 두 사람이 작게 협업을 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견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해도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했을 때는 그거 없어도 돼. 이거 나머지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더 있어야 돼요. 조금씩 양보하는. 그게 협업이라고 보고요. 이 협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기술, 마케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당하고 돈만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할 때 내가 지금 브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당장 처자식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될 때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돈을 내고 이 본사로부터 이런 사람 기술 마케팅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본사는 브랜드 확보라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고 이 어른 뭐냐면 여기 이제 돈을 대는 그 계약자죠. 이분은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창업 프랜차이즈 이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관점을 좀 제가 레퍼런스 오브 띵킹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브랜드를 가지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프랜차이즈는 일시적으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해야지 평생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프랜차이즈는요 3년마다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게 안 먹힙니다. 그럼 안에 매장을 바꾸고 이러려면 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내냐?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된 가맹주들이 그걸 돈을 계속 부담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본사는 어떠냐? 자기 브랜드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고 돈은 여기서 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자기 돈 안 되니까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럼 3년 후에 3년 동안 벌어놨던 금액들을 다시 다 뱉어내고 인테리어에 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성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신 후에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프랜차이즈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임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내 개인 사업 브랜드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항상 생각하시길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화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항상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업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충분히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맹금 예시 제도는 프랜차이즈를 할 때 그 본사한테 돈을 줄 거를 제3의 은행에다가 맡겨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돈을 못 가져가는 그런 조건을 해서 어떤 이제 그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맹 계약 갱신 요구 제도. 이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이렇게 한 2, 3년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가맹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지를 못합니다. 전세하고 똑같습니다. 전세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가라 못하는 거와 똑같듯이 10년 내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보고요. 억지로 이렇게 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사실 이게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보유 제도로 보면 가맹사업자의 그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해가지고 이 국가 법령사에 가면 이제 그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표준 가맹 계약서를 여기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그래서 그 업종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계약서를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손해를 안 보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그 유리하게 그 가맹 점주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보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리가 됩니다. 창업의 현실을 보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100%를 490개 업체를 기준으로 보니까 4년 이상 업체가 한 40%가 되고 1, 2, 3, 4년 업체가 7.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이 업체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이 업체까지 오기 전까지 요 밑에 1년 미만의 업체들이 여기 처음 창업을 하면 이 3년에서 4년 차 올 때 5%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전체 비율로 보면 그래도 4년 이상이 많네 이러지만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1년 미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4년 이상 됐다고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현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느냐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6개월 미만 준비해가지고 창업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게 짧은 시간입니다. 최소한 3년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저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따닥따닥 월급 가져올 때 그때 내가 창업을 어디 창업 스쿨을 다니면서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학생일 때 부양가족 없을 때 그때가 좋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 직장 다닐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많이 다니시네요. 좀 도움이 되겠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호박씨 까야 됩니다. 호박씨를 까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업주로서도 봐도 사업주는요 지금 어떻게든 막 일을 시키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있기를 원하지만 개인으로 같은 경우는 또 평생 있기도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가지고요. 주말에 토요일 날 창업 스쿨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프로 하는 거 많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하는데 거기에 뭐 6개월 과정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다니시면 저 같은 사람 엄청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은 명함을 회사 명함 말고요. 그냥 개인 명함,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정도 있는 명함 만들어 그분들한테 주고 그래서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좀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수를 보니까 한 음식점당 점포수가 이제 점포당 인구수를 보니까 음식점이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100명을 상대로 한 음식점씩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음식을 이만큼 안 먹어주면 망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의료점이 한 5배 많고 이렇게 되면 미용실이 746명이고 편의점이 있는데 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분입니다. 이게 한 월급 140만 원 점주가 그래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창업 미용실이 1km 반경으로 해가지고 35개가 되고요. 단과학원이 12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1km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맥스 거리라고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한 100만 개 정도가 창업을 하고 80만 개가 폐업을 해요. 20만 개가 이제 또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3년까지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0년 생존율이 14%. 제가 지금 3년 후 생존율이 40%.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창업했으면 한 사람은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뭐 다시 직장을 들어갔거나 숙련 불량자가 돼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요 8,500만 원인데요. 직장인이 한 3,400만 원, 5,10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창업 비용이 한 6,60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숙박업이 한 7,500만 원 되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정도 가까이 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지금 전체 자영업자 평균이 1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교육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어디 될까요? 오락 문화 이쪽인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맷집을 가지시려면 작게 편하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환이가 처음에 물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이론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박태환과 같이 하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물을 많이 먹고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는 몸으로 조금씩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창업의 현실은 이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건설업체 임원 출신인데요. 2011년 5월달 강남 테란로에 인근 70cm 상가를 거기에 대형 맥주, 수입 맥주 전문점을 했는데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서 장사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 5일째 때문에 그 주말 되니까 개점 유업이고요. 평일에도 낮은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월 임차료가 2천만 원 들어가고 합니다. 지금 월급까지 감당 못해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2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폐업한 사례를 이렇게 직접 제가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이렇습니다. 한 번도 뭐 사업 경험이 없는 분이 직장 퇴직하셔가지고 임원인데 S전자 임원인데 5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맨날 술 마시죠. 친구 오라 해가지고 마시고 해도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받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라서요. 저는 뭐 창업이나 인생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집에서는 인생 상담도 못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와이프가 저를 우습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은 여기 와이프가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전에 살거든요. 실전 일동 동사무소에 살아가지고 제 와이프가 일하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편이 뭐 하나 이래가지고 감시하러 왔어요. 질문 받을게요. 예. 창업의 목적은 브랜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브랜드를 모든 사람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얘기인데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지금까지 뭐 6개월 이상 준비를 하셔서 3년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브랜드에 정말 브랜드까지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더 플러스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극복과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경은 없을 거예요. 제 주인은 가늘고 길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위에서 막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투자해라 하고 저는 할 때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이 다 보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교수님도 많으시고 뭐 런던에 뭐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유학가시고는 뭐 바이오 뭐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에 직원을 2명을 막 뽑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앉혀놓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저는 그때 아무도 안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뭐 이렇게 조용하게, 부끄러우니까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바꾸시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모델이 뭐냐면 저는 역경이 없는 역경이 없고 경력만 다 자유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남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원래는 이제 로봇 회사에 있다가 상대편 회사에서 제가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이 이제 제가 연구소장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타임 좋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고 막 소문 내고 다녀요. 그만두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파트타임이 회사에 소속된 파트타임. 그래서 사업자 거기 근로 사대보험 그쪽이 내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다니길 원치를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나와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특허를 내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하길 모든 걸 원해서 그게 브랜드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처음에는 한 석 달을 수주도 안 받고 못 받고 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뭐 한 6개월 먹고 살 수 있어 하면서 했는데 딱 4개월 차 되니까 수주가 하나 들어왔어요. 250만 원짜리 용역 설계 하나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2개월 후에 또 한 5천만 원짜리 들어오고 초반에 잘 됐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한 3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2011년도에 혼자서. 그게 괜찮죠. 그때 갑자기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막 BMW가 제 거 같고 막 모든 게 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업다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다운을 좀 한 3년, 4년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잘 될 때, 안 될 때를 항상 준비해서 그냥 최소 비용은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 5년을 해보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이게 변동없이 좀 간다. 그러면은 그게 잘 가는 거지. 뭐 1, 2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큰 사이클을 탄다는 게 한 4년은 해봐야지 이게 우리 부동산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 포지션은 알 수 있잖아요. 내 사업이 이 시점에는 전체로 한 10년 넘게 하셨다니까요. 그 감이 오시죠. 지금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예전에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제 방향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단하시다. 이렇게 공부를 또 어떻게 이렇게 하신 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같이 이렇게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책으로는 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자신감이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작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고요.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바쁜 시간 내에서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신 데서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표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거 주실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습관하고 이렇게 방금 처음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다 찍었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고 나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는 건가요? 네, 꼭 불러주세요.